자, 10번 문제 보자. AB의 길이가 3이래.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2란다. AC의 길이는 3보다 크대. 자, 이쪽 변의 길이야. 자, 코사인 BAC는 8분의 7이야. 무리수다 보니까 그냥 쌤이 여기다가 코사인 알파라고 적을게. 그것이 8분의 7을 난다. 그러면 BAC 이쪽 각도를 얘기해주고 있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정확하게 이등분 돼 있는 거 알 수 있지. 일단 여기 길이부터 한번 찾아보자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도록 하자고. 끼인 각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4는 L제곱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6L 그 다음 코사인 8분의 7. 그러면 이 식을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래다가. 그러면 이항시켜서 보면 L제곱 플러스 5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자, 약분 3, 4. 그러면 4분의 21L. 얘는 제로일 거야. 양변에 내비하도록 할게. 플러스 20에다가 마이너스 21L. 4일제곱 마이너스 21L 플러스 20. 자, 이 식 인수분해 되네. 4일은 4, 4, 5, 20.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자, L은 4분의 5 또는 4가 있는데 문제에서 3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이쪽 변의 길이는 2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 MD의 길이야. 그러면 이걸 X라고 놓도록 할게.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ABC 보면 알겠지만 변이 정확하게 몇 등분 되어 있니? 2등분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돼? 여기 고1 때 혹시 중선 정리라고 배우지 않았어? 자, 변을 2등분 했는데 여기 길이가 2고 한쪽 변의 길이가 2야. 쌤이 여기 AC를 적었고 B 그러면 AB의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자, BC의 길이가 2다 보니까 중선 정리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쌤이 X라고 잡도록 할게. 자, 그러면 혹시 뭐 간접적으로 소정리라고도 하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그 다음에 2등분 된 거 어느 쪽에도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빨간 색깔 길이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 그걸 우리는 중선 정리라고 하지. 9 더하기 4에다가 그러면 2의 제곱 4에다가 x 제곱. 자, 빨간색 쪽에 잡다 보니까 2배 하면 같더라. 13, 8, 그 다음에 2x 제곱.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x 제곱은 2분의 5야. 그러니 쌤이 루트 2분의 5라고 잡으면 되겠다. 되지? 그리고 또 하나 더 할선 정리라고 알지? 얘 길이의 곱은 나뉜 그러니 x 곱하기 루트 2분의 5. 그러면 자, 요거는 좀 굵직하게 얘 길이 곱하기 얘 써. 그럼 얘 길이 곱하기 얘와 똑같다. 그는 4. 그러니 x의 값은 요거 정리하면 답이겠지 뭐. 루트 5분의 4 루트 2. 자, 그러면 분모 유리화하면 5분의 4 루트 10. 정답은 3번이야. 혹시 이거 할선 정리를 잘 모른다. 그럼 이쪽 각이 알파야. 그럼 원주각을 통해 가지고 쌤이래도 되네. 자, 똑같은 현에 대해서 이쪽도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쌤이 이쪽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쪽도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은 꼴이야. 그러다 보니 어떤 친구들은 x 대 2는 자 2,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5 요거 정리 쓰면 둘이 닮은 비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그러니 x 대 2는 2 대 2 루트 뭐야 이거 루트 2분의 루트 5.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물론 이제 할선 정리 증명 과정일 뿐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자,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시각 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두 점 PQ가 있는데 자, 출발지는 똑같아. 원점에서 출발한데 각각의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속도를 모으면 위치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문제에서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점 P가 말이야. Q가 움직인 거리를 묻고 있어. 상황 한번 보기 위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Y절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네. 그러면 자, 어때? 변화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 1대1의 비율이니까 2초일 때까지는 자, 2초일 때는 멈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0부터 2까지는 앞으로 진행하다가 2초부터는 뒤로 가기 시작하지.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자, 얘 면적만큼 앞으로 나가게 될 텐데 너의 한 직선이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러면 뒤로 가는 면적이 앞으로 가는 거와 똑같아야지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쌤이래도 되겠네. 야, 지금 어차피 한 직선이 있는 세 점이야.
두 삼각형 닮은 꼴이거든. 그럼 면적이 같으려면 여기 밑변의 길이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2. 괜찮니? 그러면 즉 얘 면적만큼 다시 돌아와야지 원점으로 오겠지. 그럼 t는 몇 초일 때니? 4초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니 처음부터 4초까지 q가 움직인 거리 묻고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루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0부터 4까지 얘 4인데 얘는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러다 보니 1대 3의 비율이다 보니 얘가 4초 동안에 얘는 3배인 12만큼 속도가 늘어나 있겠지. 그럼 이 부분의 면적만 구하면 되겠네. 4 곱하기 12 앞으로만 가니까 곱하기 2분의 1. 답은 6, 4, 24.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데 자, 공차가 3인데 등차 수열이 1차 함수고 기울기가 3이라는 소리겠지. 양의 기울기겠다. 그러다 보니까 쌤이래도 돼? 뭐 이렇게 직선 양의 기울기 하나 그려. 그런데 5일 때와 7일 때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대.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거니까 자, 이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5일 때 함수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고 증가함수다 보니 7일 때 함수값이 양수라는 거 문제에서 알려주고 시작했어. 그런데 나조건 문제 보도록 할게. 1부터 6까지 이걸 다 넣어야 되는데 자, 절대값 A7, 절대값 A8부터 6 밀어넣게 되면 절대값 A12가 나올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7부터는 무조건 함수값이 다 양수야. 얘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A7 더하기 A8 그냥 직접 다 더한 거와 똑같다라는 거지. 자, 우변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6인데 자, 요 녀석 전개 한번 해보면 A2, A4, A6, A8, A10 이렇게 쓱 쓰면서 건데 여기 한번 그래프 봐봐. 자, 6일 때는 몰라. 하지만 5까지는 함수값이 X축 밑에 나타나. 그지? 7 이상부터는 X축 위에 나타나고. 그래서 아는 데까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2와 4까지는 100%지. 음수라는 거. 그래서 얘는 절대값 처리해가지고 A2, A4 쓰고 A6은 모르니까 절대값 내비둬. 그 다음에 8부터 12까지 즉 A8, A10, A12는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근데 요거 좀 중앙 정리 성질 좀 이용하도록 할게. A12, 12는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좌변은 A11까지만 더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직선이다 보니까 자, 정의역의 평균이나 함수값의 평균은 똑같을 거야. 그래서 중앙 성질 이용해가지고 자, 그럼 정의역의 평균이 얼마야? 11과 7의 평균 9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항의 개수가 5개니까 자, 쌤이 지금 참고로 뭘 적었느냐 하면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자, 중점 항의 개수만큼 더한다. 그래서 쌤은 얘네들 정의역의 평균으로 A9라고 적었을 뿐이고 항의 개수가 7항부터 11항까지 5개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거야. 그럼 6이고 얘도 마찬가지네. 2와 4의 평균이 3이니까 자, A3 두 번 더한 거와 똑같아. 자, A6은 모르니까 헷갈려 두시고 8과 10 그러다 보니까 8과 10의 평균이 또 9네. 그러니까 2A9 좀 정리해서 하면 좀 정리하도록 할게. 3A9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왼쪽으로 이항시켜버리자고. 2A3 6 플러스 A6 왠지 6 플러스 하니까 LG U 플러스 같지? 아, 재미없다고? A고 3개 있어. A구 왠지 욕하는 것 같네. 자, 그럼 뭐 2개씩 남겨놓고 A군 하나 빼놓으면 되지 뭐. 그럼 방금 했던 것도 평균 성질 이용해도 되지 않아? 자, 3과 9의 평균이 6이니까 자, 2A6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러면 A9 4A6 6 플러스 A6 그러면 A9는 어차피 모든 항이 다 A6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공차가 3이잖아. 6항으로부터 항 3개 올렸으니까 공차 3을 3번 더하면 A9 이거 자꾸 나오네. 자, 입에 착착 감기지. 생각보다 재밌지. A6 그 다음에 9 이항시키면 하지마 3 나올 거야. 자, 뭐 적절한 드립은 일단 집중력에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헛소리였어. 자, 그러면 A6이 양수인 경우가 있고 A6이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야. 만약 A6이 양수라면 왼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그대로 지금 이항하게 되니까 4A6이 마이너스 3인데 A6이 음수가 나오다 보니 모순이야. 그러면 A6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A6일 것이고 그러면 이항시켜서 보면 6A6이 하지마 3이니까 A6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A10항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 A6항으로부터 자,
항 4개를 올리면 되겠지. 그때마다 공차 3이 모아지게 될 테니까 A6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4, 3, 10이다 보니까 요거 정리하면 2분의 23 나오게 될 것이더라. 자,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두 곡선이 있대. 밑이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밑이 1에. 한 점 A점이 64,2의 64승이래.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밑이 16이니까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지. 그런데 여기서 A 좌표가 64란다. 자, 그럴 때 여기 2의 X승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 A점의 위치가 2의 64승이라는 거 알아? 자, 문제는 너희들이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여기 P1, Q1이면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P2, Q2면 X2라고 하고 P3, Q3면 X3 이와 같은 위치래.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XN이 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계속했을 때 K분의 1보다 작게 되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길 원한대.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아? X6은 당연히 자 요걸 만족시키는 최소값이다 보니까 일단 X6 대입하면 이건 기본으로 만족해야 돼. 근데 최소가 6이다 보니 자 만약 n이 5일 때 이것이 성립하면 최소는 5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얘의 여사건이 자 같거나 크다. a 5일 때는 요거 만족하면 되겠다. 그래 밑이 16이다 보니까 자 얘 밑을 통일시켜서 보면 얘네 지수방정식 한번 풀어봐봐. 그러면 4x는 64다 보니 4분의 1로 축소돼가지고 x1 4일은 4, 46, 24 이렇게 줄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정의역이 16이고 밑이 2인 거에 함수값 쳐넣으니까 여기는 2의 16승이고 그리고 또 다시 밑이 16인 지수함수다 보니 또 4분의 1 돼서 여기는 4가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벌써 끝나버렸다. 자 지금 x1, x2, x3가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 이루고 있잖아. x6 지금 1일 때는 64로부터 4분의 1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x6은 64로부터 4분의 1 6번 곱했겠지 뭐. k분의 1. x5라는 것은 64의 4분의 1의 5승이 될 것이고 64가 4의 3승이잖아. 그러면 4의 3승분의 1 k분의 1. 자 4의 3승이니까 4의 제곱분의 1. 자 어차피 양수니까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다. k 4의 제곱.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16으로부터 4의 3승이니까 얼마냐? 2의 6승이잖아. 88이 64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64보다 작은 63까지만 세면 되겠지. 그럼 원소의 개수는 63 빼기 16 플러스 1. 즉 64 빼기 16과 똑같은 거야. 정답은 48. 답은 1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의 함수 fx와 이 gx 함수 보니까 최고차인 개수가 1인 3차 함수래. 되지? 그러면 이 자식 미분하면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이 2차 함수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얘도 도함수 한번 살펴보면 얘는 어떻다라는 거 알아? 마이너스 fx일 뿐이고 얘 도함수는 fx다 보니까 두 함수의 특징이 있어. 둘이 서로 대칭이동 관계라는 거야. 자 0보다 작을 때는 fx 대칭이동, 0 이상일 때는 fx인데 문제에서 너희들이 잘 포인트로 둬야 되는 것이 연속인 함수라 그랬지 이게 당함수란 소리는 안 했는데 3차식 미분한 게 2차 함수로 나오다 보니 이 둘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2차 함수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2차 함수가 지금 범위는 다르지만 식 정리하면 이렇다라는 거지. 그러면 보도록 하자고. 쌤이 먼저 2차 함수 그림 그리고 시작 한번 해볼게. 지금 최고차한 개수 1이다 보니까 미분하면 양수잖아. 3이다 보니까. 그래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근데 0 이상일 때는 fx가 그대로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fx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웃긴 게 파란 색깔을 대칭이동했을 때 2차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0 미만일 때는 자 대칭이동해서 2차 함수기 위해서 이 2차 함수를 대칭이동한 게 마이너스 fx 함수가 자 요 녀석이 fx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0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되겠다. 그런데 문제에서 fx 함수는 0에서 무조건 연속이어야 된대. 0에서 대칭이동한 게 fx잖아 2차 함수를. 그러니 우리가 gx의 도함수인 g'x가
대칭이동 하더라도 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원점을 지나줘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fx 함수는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음수인 부분은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연결되게 될 거야. 그래서 자, gx의 도함수의 양수 부분에서만 도함수인 것은 반드시 이 이차함수는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더라. 그래, 내가 지금 이걸 조건에 맞게 그림 그려봤더니 와, fx 보니까 극대값 같네. 원점에서 지금 같는 그래프잖아. 한번 혹시 모르니까 반대로도 한번 그려봐도 돼? 요렇게 나타내봐. 그러면 fx 함수 이렇게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얘도 극대 같더라. 하지만 2차 함수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었어. 그래서 재수 없어가지고 원점에서 꼭지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나타나봐. 그래, 0 이상에서는 그대로 나오겠지만 fx는 이 자식이 대칭이동하다 보니 이럴 때면 극대뿐만 아니라 극소조차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니은은 항상 갖는다는 건 거짓이야. 이렇게 반려 제시를 했으니까 항상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겠지. 자, 긴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합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냐라고 했어. 그러면 fx는 gx의 도함수다 보니 3x 제곱이라는 거 알고, 1차항은 모르고 기억 조건에서 원점을 지난다는 거 아니까 실제로 모르는 개수는 하나밖에 없더라.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이 말이 나왔어. 1일 때 함수값은 3 플러스 a지. 여기다 1 넣은 거야. 근데 2부터 4 미만이어야 된대.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 알 거야. 자, 그러면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도함수를 최대한 활용시켜 볼게. 6x 플러스 a가 도함수다 보니 마이너스 6분의 a에서 기울기 즉 0이 되는 꼭지점의 위치라는 거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양수 부분, 음수 부분 모두 꼭지점을 갖는 2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 0 이상인 부분에서만. 자, 그런데 지금 좀 그래프 보면 y는 x와 비교를 하다 보니 이 녀석이 원점 지나고 기억 조건에서도 어때? 계속 fx는 원점 지난다는 얘기 있었잖아. 그래서 쌤이 일단 이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자, f' 0인 순간에 기울기가 a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일단은 절대값의 크기가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쌤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1보다 작은 거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고 보면 포물선 왼쪽에 나타나는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0 이상의 부분은 그대로일 것이고 음수인 부분에서는 대칭이동해서 나오다 보니까 자,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요렇게 3개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에이, 선생님, 교점이 왼쪽에 있으면 어떡해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밤에 찍는 거라서 해는 못 본다는 거 명심해 주길 바래. 자,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번엔 반대로 요런 식으로 경사도 절대값의 크기가 먼저 1보다 작은 거 하나 하고 대칭이동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래프 경사도가 요렇게 완만하게 나오게 될 거야. 자, 0 이상인 부분은 요렇게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만 음수인 부분에서는 또 대칭이동 하다 보니까 교점의 개수가 여기 위로 올라가서 하나, 원점 하나, 밑으로 하나. 무조건 디귿 얘기는 참이 될 수밖에 없더라. 정답은 기디. 자, 15번 문제 보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이 있대. 첫째 항은 0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전의 함수값이 다음 항을 결정하나 봐. 만약 함수값이 모두 0보다 작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이 일정한 값을 더한대. 물론 K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차가 K 플러스 1분의 1인 등차 수열일 거야. 자, 그런데 만약 함수값이 0보다 크다면 크니까 짜증났나 봐. 공차를 음수를 더하네. 왜? K는 자연수니까. 그래, 쌤이 1항부터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할게. 1항일 때는 0이야. 처음에 0 이상이다 보니 둘째 항에서는 얘에서 추가적으로 공차 위에 있는 식 얘를 더하게 되겠지. K가 자연수다 보니까 이 녀석은 양수야.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는 양수일 때는 아래에 있는 식 따르다 보니 기존에 있던 함수값에서 마이너스 K분의 1을 추가로 더하게 되겠지. 자, 분모가 작고 분모가 크다 보니까 대소관계는 뒤가 커. 그러니까 얘는 100% 음수야. 자, 4항도 한번 적어볼게.
그럼 다시 음수니까 처음 식을 따르다 보니까 k 플러스 1 한 번 더 더하니까 2개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항은 그대로 내비두면 될 거야. 자, 이번에는 당연히 분모는 얘가 작은데 분자에 2가 있다 보니까 얘는 좀 따져보는 게 좋을 듯 싶어. 대소관계를 말이야. 그래서 쌤이 요걸 한번 정리해봤더니 2k-k-1. 자, 얘네들은 분모는 자연수인데 분자에 따라 이야기가 바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k가 자연수잖아. k가 만약 1이 되면 0이 될 것이고 k가 만약 1이 아닌 자연수라면 무조건 양수가 되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선택의 기로에 가리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 k가 1이라면 여기가 0이고 그러다 보니 처음 0으로부터 k 플러스 1을 더하는 것이 반복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서는 양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k분의 1을 추가로 더하다 보니까 같은 일이 1항부터 4항, 4항부터 7항.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이 3번마다 반복하게 되겠네.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주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k가 만약 1이라면 자, 3씩 차이가 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주기 함수. 그런데 문제에서 A22가 0이 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다 보니까 쌤이라도 돼 등차 수열 지금 차이가 일정함에 따라서 0이 나오기 위해서는 특징이 있지. 나머지 정리 활용해봐. 147. 그러다 보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은 무조건 0이 나오게 되겠네. 그래, 그럼 k가 1일 때 자, A 73, 21. 그러다 보니 얘 나머지가 1이네. 어머나 세상에, k는 1일 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k가 만약 1이 아니라면 이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면 k가 만약 1이 아니라면 이 녀석은 항상 양수가 될 거야. 그렇겠지. 왜? k가 자연수가 지금 최소가 1인데 1이 아니면 1보다 크잖아. 그러다 보니 k가 1보다 크면 분자조차도 양수가 돼. 통분했을 때. 분모는 원래 양수였고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이 양수다 보니까 자, 양수일 땐 어떻게 한다고? 시셈 때문에 음수를 더한다라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5항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자, 뒤에 있는 항이 하나 커지게 될 거야. 그럼 얘도 대소관계가 정해지겠네. 뭐가 되겠다? 분모가 더 작은 실제 뒤에 있는 값이 더 큰 분모가 되겠더라. 그럼 음수일 때는 다시 위의 식을 따르다 보니까 k 플러스 1분의 3. 자, 위에 있는 거 하나 더 추가로 더해서 뒤로 놔두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요 식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또 통분했어. 그러면 통분하면 3k 마이너스 2k 빼기 2다 보니까 요 녀석 정리하면 k 빼기 2야. 아까 1이 아닐 때 1일 때도 따졌으니까 k가 또 만약 2라면 이번에는 뭐일 때? 6일 때 0이 나오게 되겠지. 처음에는 4일 때 0이 나왔어. 자, 쌤 말 이해하지? 그러면 지금 6일 때 0이 나오다 보니 봐봐. 6일 때 0이면 7부터는 얘에서 이렇게 0에서 k분의 1 더했듯이 7로 올라갈 때 k분의 1 더하고 또 갈 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네. 마찬가지 주기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되지? 그러니 1일 때도 빵, 6일 때도 빵. 그러면 이번에는 주기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5라는 거 알 수 있었어. 아까는 주기가 3이었어. k가 1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자, 주기가 3일 때 k는 1이었지. 주기가 5일 때는 k가 2였어. 되지?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얘기 한번 해봐야 되는데 5일 때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자고. 주기가 5일 때야. 그럼 5마다 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야. 1, 6, 11 다 6일 때도 0, 11일 때도 0, 1일 때도 0. 즉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일 때는 반드시 어떻다라는 거 알아. 0이 나온다는 거 아는데 A22잖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다 보니까 무조건 그때는 이것이 나오니까 얘는 아니야. 자, 마찬가지야. K가 2가 아니라고 한다면 7일 때부터는 어떻게 돼? 자, 여기서 또 한번 적어보자고. 그럼 K 플러스 1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K분의 3 되지? 자, 다시 또 음수가 되다 보니까 양수가 되기 위해서 4K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여기서도 또 이번에 K가 4가 돼서 0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때는 주기가 7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까지 한 걸로 해서 느껴지지 않아? 주기가 4일 때 0이어서 3이 되는 경우, 6이어서 5가 되는 경우. 그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쌤이래도 되네. 주기가 3, 5, 7마다 즉 어떠니? 주기가 홀수마다 0이 반복해서 나올 수 있겠더라. 그런데 특징이 있지? 나머지가 1이어야 돼. 즉 20인데 나머지가 1이기 위해서는 21 플러스 1. 즉 여기 있는
주기가 홀수가 되는 것 중에서인데, 자, 나머지가 1이 되기 위해서는 20일의 약수만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3이 되었던 거야. 그러면 3이 되면 20일의 약수 뭐 있어? 7일 때도 되지 않겠어?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 3의 약수, 아니 20일의 약수, 3과 7과 21일 때 있잖아. 요렇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다 보니 쌤 이래도 되겠지? 얘 첫째 항일 때 3, 둘째 항일 때 5, 셋째 항일 때 7. 그럼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생각하면, 자,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이랑 3이랑. 자, 그럼 쌤 이래도 돼? 일반항 세우자고. 3, 5, 7이니까 2K 플러스 1이 21이다 보니 2K는 20이고 K는 얼마일 때 가능하겠더라? 10일 때 하나 더 있겠더라. 그렇게 해서 정답은 K는 10까지 포함해서 1 더하기 3 더하기 10. 정답은 2번. 자, 2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최고차의 계수가 이 이차함수 fx가 있대. gx가 1부터 4에서 1과 4에서 극소래. 그럼 한번 미분해보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얘 한번 윗끝 x 플러스 1, 아래끝 절대값 fx 넣고 나오시겠지. 일단 그 값이니까 같아야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황 한번 보자고. 둘이 같기 위해서 일단 절대값 fx 한번 그릴게. 아래를 볼록인 2차 함수래.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되겠네.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프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근데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절대값 함수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할게. 자, 지금 여기까지 괜찮죠? 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자, 얘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다 보니까 그래프 한 칸 요렇게 뒤로 평행이동 시켜보세요. 자, 아유, 그림 개떡같이 그렸네. 자, 빨간색이 원래 진퉁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요거 지금 들어올려진 부분. 자, 그러면 쌤이 이래도 돼? 자, fx 플러스 1이 파란색이잖아. 자, 여기 교점 바탕으로 생각해봐. 왼쪽에는 파란색이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인 거고, 당연히 여기는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극대가 될 것이고, 여기는 또 다시 똑같은 이유로 파란색이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는 극소가 될 거야. 즉, 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겠구나. 7성 4이다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쌤이 이래도 되겠다, 야. 봐봐. 여기가 2일 때면 얘 입장에서 봐봐. 절대값 F2. 그렇지? 파란 색깔. 여기는 빨간 색깔. 그대로 입장이니까 평이동 안 했으니까 절대값 F1인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파란색은 대칭 이동한 부분이지. 아, 본래 있는 함수값이 음수였겠구나. 이럴 때는 어떻다라는 거 알아? 요거 빨간 색깔 원래 있던 2차 함수 그대로 함수값 나오다 보니까 F1일 때는 양수겠구나.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파란 색깔 평행 이동했지. 그러면 F5일 때는, 자, 여기 그림만 봐봐. 파란색은 그대로 2차 함수 부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양수겠고, 자, 요 빨간색 부분은 위로 블록한 부분은 대칭 이동한 거잖아. 음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림으로 일단 한번 쓱 나타나면 내볼게. 그러다 보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1일 때는 양수, 2일 때는 똑같아. 크기는 똑같아. 2일 때는 크기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절대값이 같으니까. 마찬가지야.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3이 자, 대칭축 성질 2차 함수는 축대칭 성질 잘 생각해야 돼. 최고차항 계수이다 보니 이 fx 함수는, 자, 2번 사이 평균이 3에서 꼭점을 간다는 걸 알 수 있겠고, 2에 x 빼기 3의 제곱, y축은 얼마큼 평균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n이라고 잡도록 할게. 그럼 문제 조건 활용할 거 뭐 있어? 1일 때 함수 값은 양수고 2일 때 값은 음수인데 둘이 어떻다? 서로 크기는 똑같고 부호만 반대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1 한번 쳐넣어 볼게. 그러면 8 플러스 n. 1일 때 함수 값은 양수.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2일 때 함수 값 넣어볼게. 2 플러스 n. 예, 그래프 보이잖아. 음수라고. 그럼 8 더하기 n 마이너스 2 빼기 n. 2n은 마이너스 10, n은 아사다 마오. 그럼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 있지. f0의 값 철평 구하라는 거잖아. 18 빼기 5 답은 13. x에다 0 넣었습니다. 그럼 3의 제곱 9, 28이지? 자, 2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 얘의 값이 정수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 64는 88에 64니까 2의 6승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밖으로 끄집어내. 그럼 얘는 3분의 2지 뭐. 자, 이 녀석이 4 플러스 16, 3인데, 아, 이 자식이 정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0을 포함해서 양수, 음의 정수까지 다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네. 그런데 천이하에 찾아야 되는 거 스몰 n이야. 그럼 n이 여기 있으니까 n의 애를 구하고 여기 있는 n을 숫자 취급해가지고 식정리 좀 한번 해볼게. 그러면 4n 플러스 16, 3.
그러면 2분의 3n. 괜찮지? 그러면 4n 플러스 16. 3이니까 2를 2분의 3n번 곱했을 거야. 되지? 그러면 요식 좀 정리하면 역수 취하고 싶다, 야. 3도 이항하고 싶어지지 않아? 자, 쏘리. 무슨 짓을 한 거니? 좌변만 역수 취했음. 그럼 우변도 역수 취해야 함. 2항 빼기 16이야. 4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러다 보니까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이야. n은 자연수야. 그러면 여기 있는 n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4로 나누어야 되니까 분자에 있는 이 성분이 약수 최소한 4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16은 이미 약수 4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약수 4를 가져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2라는 약수가 그지? 그럼 요 녀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여기만 고려하면 돼. 식정리를 해보면 3 곱하기 2에 역수 취했으니까 지수에 마이너스 줘도 되지? 2분의 3n. 그러니 얘 약수가 최소한 몇 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n은 2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일단 분모 2를 처리해야 되겠고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 이 n은 뭐라는 걸 할 수 있겠어? 분모 약수 2도 처리해야지. 아니면 무리수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미치 2가 소수인데 뭘. 그러다 보니까 짝수 중에서도 대제 이 약수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 일단 최소한 2 이상은 되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아이고 말 잘못했어. 일단 n은 음수야. 크기가 2 이상. 그러니 n이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최초의 시작일 거야.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4인 경우, n이 마이너스 6인 경우 순차적으로 가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스몰 n 한번 처음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 넣으면 3 곱하기 2의 3승 빼기 2의 4승 4로 나누다 보니까 요거 스몰 n 정리하면 얼마가 되겠니? 분배 법칙하면 6 빼기 4 하다 보니까 스몰 n은 2. 가능하네. 1000 이하의 모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해봐. 재미 붙였지? 4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4 대입해봐. 지수가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2의 6승 자 2의 4승 그러다 보니까 16 곱하기 3 48 그 다음에 빼기 4 그럼 여기 44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2의 제곱 그러다 보니 3 곱하기 자 2의 9승인가? 빼기 2의 4승 자 요거 한번 정리하면 3 곱하기 2의 7승 빼기 2의 2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2의 7승이 128이지? 곱하기 3 한번 해주면 되겠네. 3, 8, 24 2, 3은 6, 8 그러다 보니 384 빼기 4 그러면 380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얼마였는데 자 그럼 문제에서 스몰 n 값의 합인데 더 이상 올리면 1000 넘어가겠지? 그래서 정답은 380 44 플러스 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 그러니 426이 나올 거야. 자 22번 문제 볼게. 두 양수 AB가 있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 두 수의 곱이 0보다 작을 때 성립하고 0이 작을 때는 아래식이 성립한대. 자 실수 전체에서 우선 연속이란 말 나왔고 G4의 값을 구하래. 짚어먹고 싶지? 농담이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밖에 없대. 그럼 요거 극한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자 여기 분모 2차 함수잖아. 어차피 연속함수니까 꼴부터 보자고. 그럼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는데 자 x가 변수야. 그럼 t는 상수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3 함수값에 넣어봐. 그러면 g 마이너스 3 절대값 여기서 t는 상수지 뭐. 자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 나와야 된다. 즉 둘의 값이 같고 어차피 양쪽 다 양수니까 제곱 취해도 항상 성립하겠지. 그럼 GT의 제곱이고 우변 제곱하는데 절대값은 제곱 믿고 사라지지? 그냥 GT의 제곱과 똑같아. 그럼 G 마이너스 3일 때 0이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음수 조건에서 이미 GX의 인수 X 플러스 3이 있어서 그냥 자동 0이었어. 지금 나 뻘짓한 거임? 그래 0분의 0꼴이다 보니까 무리식이잖아. 뭐 해야 되겠어? 유리화 해줘야지.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 사라지고 요거 뒤에 거는 제곱이 되겠지.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겠니?
자, 분자식 정리하면 절대값 gx. 자, 색깔 바꿀게. 적극한식 정리하는 중이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야, 분자에 분모에 풀풀. 자, 냄새가 풀풀 나는 것 같지? 루트 절대값 gx 플러스 gt 제곱 플러스 절대값 gt. 자, 이렇게 우선 식정리가 될 텐데, 그런데 문제에서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 자,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밖에 없대. 자, 우리 아까 전에 보이지? g 마이너스 3일 때 얼마였어? 0이었지. t인 순간이 마이너스 3이어봐. 얘네들은 0, 0으로 빠져. 그러다 보니까 이 속안에 자, 인수 x 플러스 3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 분모의 일단 인수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좀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계속 위에 거 한번 보자고. 여기 위에 조건 보면 gx 함수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해서 0 되는 인수가 2개 있어. 우리 알지? 0 되는 성분이 분모가 더 많으면 분모가 0인데 0이 아니까 분자가 차수가 적어봐. 상수여봐. 그냥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극한값을 가지려면 이 gx라는 건 분모가 갖고 있는 0되게 하는 성분 리미트 극한 마이너스 3이잖아. 최소한 2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 그러니 여기 있는 fx 이거 하나만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x 플러스 3 인수 하나 갖고 있고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나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중근 이상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자, 위에서 2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래, 0이 아닌 건데 t가 만약 마이너스 3이면 g 마이너스 3일 때 0이다 보니 이렇게 t가 사라져. 그럼 인수 하나 더 늘어나니까 기껏 이렇게 소구시켰던 거 0 되는 성분이 있어서 0분의 상수해가지고 발산해버리지 않겠느냐 이거지. 자, 그런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 그지? 기껏 만든 게 소용없어지겠지.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곳이 또 어디 있다라는 거 알아? 6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식이 0 되는 성분이 또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문제에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곳은 마이너스 3은 괜찮다. 6도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이 GT가 0 되는 곳이 마이너스 3과 6분이어야 돼. 정의역이. 그러면 일단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일단 음수부터 한번 고려해보자고. 그래, 일단 마이너스 3에서 0 되는데 함수 알파가 있는 곳이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음수에서 벌써 여기서 알파 추가지. 알파 추가.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음수 있게 되면 0 되는 거 벌써 하니까. 근데 음수는 오직 마이너스 3밖에 없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있더라도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빠져나가야. 자, x 플러스 3 인수하니까 요렇게 하다 보니까 자, 요 녀석 어차피 양수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음수 부분에서만 따지다 보니까 요런 경우는 만족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 알파가 존재한다 그러면 알파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겠더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 한번 보자고. 그래, 마이너스 3과 알파가 있었다라고 쳐보자. 자, 마이너스 3과 양수에서 알파가 있다라고 해볼게. 자, 0 이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겠대? fx를 x축으로 b만큼 평이동시키겠대. 그래?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도 오른쪽으로 b만큼 평이동하게 될 텐데 평이동이 최소한 3초가 해야 된대. 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3의 위치가 양수에서 찍히고 알파에서 또 찍혀. 물론 알파 플러스 6이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3과 오직 6분이어야 된다며.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3에서는 기본으로 찍히는 거 확실하잖아. 그치? 더 이상 찍혀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알파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수가 없고 인수 하나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면 되지 않겠느냐. 자, 2차식 중에 실근이 하나 있으면 남은 하나는 무조건 실근이야. 무조건 있어야 돼. 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최고차항 계수의 2차 함수가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었다는 거지 뭘. 자, 그런데 얘가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양수는 오직 6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마이너스 3밖에 없으니까 요 녀석 평행이동 마이너스 3이 6 되기 위해서 아웃칸 켜져야지. 그러니까 b의 값은 9야 9. 되지? 그럼 벌써 이미 식결정 다 나버렸네.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자, 쓸데기 없는 거 다 지워버리고. 자, 좀 더 이제 다시 정리하면, 자,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었어. x가 함수일 때는. 자, 그러면 x축으로, 자, b는 얼마라고? 9만큼 평행 이동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데 서로 다른 두 함수로 바뀌는 부분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자극한 0에서의 자극한 그냥 함수값 넣을게 27. 자, 우극한도 한번 넣어보자. 0 넣으면 0, 0. 그러면 a 곱하기 f 막으로 이렇게 나오겠네. 자, fx가 뭐라는 거 알아?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었지? 막으로 한번 넣어봐. 막으로 먹고 싶네. 자, 그러면 66에 36 a. 자, 그러면 a 값을 4분의 3이라는 것도 알고 b는 9라는 것도 알 수 있지 뭐. 자, 구할 거 다 구해봤다. 자,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4분의 3이더라. 자, 문제에서 G4의 값을 구하래. 자, 이거 개인적으로는 G4 좋아하는데 이빨이 안 좋아서. 자, 그러면 어차피 정의역이 0 이상이다 보니까, 자, 요 시계에다가 4만 쳐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4 더하기 4분의 3. 그러면 f, x에다가 4 쳐넣으면 아사다 마오. fx가 뭐였더라? x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아사다 마오 넣으면 여기 4 플러스 4분의 3에, 자, 마이너스 5 여기다 넣으면 곱하기 4. 식 정리하면 16 플러스 3. 정답은 19. 자, 28번 문제 같이 보자.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가 있대. 자, 지금은 gx 함수 보니까, 야, 합성 함수야. 바깥쪽에 로그 함수인데 어차피 증가 함수여서 fx가 극값을 갖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lnx도 극값을 갖겠구나, 이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얘 함수값이 0 되는 곳에서는 0이 아닌 곳에서는 이 로그 함수 따라가는데 함수값이 0 되는 곳에서는 함수값이 1이라고 얘기 나와 있어. 자, 그리고 fx 함수는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도 나와 있고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gx는 x는 1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자, 로그 함수 정의역 특징이 있잖아. 자, 얘가 정의역이 양수면 어차피 fx 연속함수, 로그 함수 연속함수니까 다 연속이겠지. 그럼 불연속이 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 절대값 fx. 자,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어차피 fx가 음수더라도 절대값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니까 불연속이 되려면 이 fx가 x축과 만나야 돼. 근데 이거 알지? x에다가 무한대 쳐넣으면 얘 최고차항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고. fx 함수의 특징이 있어. 정의역이 크면 양의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의 음수. 연속함수다 보니 반드시 이런 홀수차 함수는 x축에서 반드시 실근을 적어도 하면 꼭 갖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1을 제외한 곳에서는 연속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fx 함수는 무조건 지났다면 무조건 1에서 0이 되어야 되고 1 이외에서는 x축과 만날 일이 없어야 하겠더라. 이게 문제 조건이었어. 자, 이 gx는 x는 2에서 극대이고 x는 2에서 극소래.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바깥쪽 함수가 로그 함수가 나오거든. fx가 그냥 x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자, 그냥 있을 때는 극대인데 절대값 씌우면 극소가 된대. 얘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니? 그냥 있을 때 x축 밑에 있고 절대값이 되어서 x축 대칭이동해서 극대 극소가 바뀌어라, 이 소리인 거지 뭘. 오케이? 그러니 본래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극대로 나와야 되겠더라. 자, 그러면 자, 가장 바깥쪽인 이 로그 함수가 x축 밑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즉 fx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2일 때 함수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 쌤이 여기 위에다가, 자, 1 하나는 마이너스 1. 괜찮지? 그 다음에 1 지나는 곳 오직 한 군데. 그러니 그래프 개형 대충 유추해 보면 2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극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 일단은 1 이하여야 돼. 자, 그런데 문제 한번 볼게. 다조건 gx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 그러면 쌤이라도 돼? 여기 그림 그린 거 봐봐. 자, gx가 0이 나온대. 그러면 요 자식이 0이기 위해서 절대값 fx는 무조건 크기가 1이어야 돼. 즉 1과 마이너스 1 교점의 개수가 3개여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고 2에서 극대인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러면 하나 더 늘려면 하나가 접하는 수밖에 없으니 2에서
아, 그때이면서 접점을 갖겠구나. 그러면 gx의 극소값 찾으라 그랬거든. 그래? 그러면 fx 함수값 찾으면 되는데 이미 함수값 찾을 일 다 찾은 것 같지 않아?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 fx는 1,0을 지난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에서 극대를 갔는데 얘한테 접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 있는 극소는 x축 위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 0에서 교점 만나면 가족권이 또 위배가 되겠지. 자, 그러면 fx 함수 최고차함계수가 얼마였더라? 2분의 1이었지? 그래, 교점 바탕으로 y는 1과 교점 바탕으로 식 세울게. 최고차함계수 2분의 1인데 2에서 2중근 실근 하나, 하나는 알파라고 잡지 뭐. 플러스 1. 특징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0 지난다. 그러면 x에다가 1 넣어봐. 그러면 여기는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넣으면 1 빼기 알파 플러스 1, 0. 자, 양변에 2배 하는 게 좋겠지. 3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 0. 그러면 요거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왜 갑자기 2분의 3 됐음? 잘못 적었음. 2분의 1. 그럼 양변에 2배 하면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빵. 알파는 3. 여기가 3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네. 다행히 한 칸 차이 나니까 여기 3분의 2칸, 여기 3분의 1칸이다 보니까 일단 27분의 뭐 끼켜봤자 거기다 최고차함계수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 높이 길이가 1보다 작다는 거 100% 알아. 그럼 알파에다가 이제 3 집어넣고, 자, 지금 문제에서 g 얼마야? 뭐 구하라고? 극소값 구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좌표의 위치는 3분의 1칸 뒤에 있으니까 자, 3분의 8, 3에서 3분의 1 뺀 거임. 아니면 2에서 3분의 2 더해도 되겠지, x좌표. 그러다 보니까 요식 정리만 하면 되겠네. 3분의 8, 여기 x좌표에 밀어 넣을게. 그러면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자,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2. 그 다음에 27분의 27. 그럼 27분의 25. fx가 이거다 보니 자, g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 로그에다가 절대값 뭐 쉴 것도 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27분의 25를 넣어주면 정답 요거겠더라. 자, 29번 문제 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2분의 파이 4분원이 있대. 뭐 부채꼴이 있다라는 거지. 자, 일단 뭐 문제 조건 한번 설명 보면 뭐 OAP 여기 각을 2등분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면적, 요 삼각형의 면적, 자, 그리고 여기는 세타 주어져 있고, 자, 한마디로 세타를 상수치고 G 세타, 여기 세타를 상수치고 활용하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와 있고, 오호, 그럼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고 세타 정보 활용해가지고 F 세타랑 G 세타 구하시오. 요것이 문제인 거지. 자, 그러면 자, 우선 세타 최대한 활용해줘야 돼.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자, 내각의 합은 90도가 되니까 2분의 파이 세타일 것이고, 이등변 삼각형 여기 길이가 1, 1이니까 이쪽 각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것이고,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니까 자, 둘의 합이 2파이 빼기 2세타니까 이쪽은 2세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 내리면 자, 요쪽 변의 길이가 1이잖아. 각도 2등분 되어서 여기 길이가 사인 세타라는 거 알 것이고, 요쪽도 사인 세타니까 쌤이 좀 정리하면, 너무 너저번호 하면 문제니까 요걸 싹 다 지워버리고, 그럼 여기 길이 보라색으로 쓸게. 지금까지 정리해서 2 사인 세타라는 거 알 거야.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직각삼각형 생각해봐. 얘는 2 사인 세타에 요 세타가 활용하면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 변의 길이는 2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라는 거 알죠. 자, 여기 부분의 길이 그러면 2 사인 세타 제곱 세타. 자, 여기 길이 2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자, 지금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할 게 뭐냐, 각이 2등분선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길이비가 나뉜 길이비와 똑같으니까 어차피 높이는 공유하고 있겠다. 즉 밑변의 길이비를 활용해가지고 그만큼 길이비로 축소시키면 알아서 넓이도 길이비와 똑같지 않겠느냐. 이유는 높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F세타 한번 적어볼게. F세타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높이 뭐 반대로 있겠구만.
자, 그러면 4사인 세제곱 세라. 그 다음에 코사인 세라. 그 다음에 길이 B 조사해야 되는 게 얘 대 얘인데, 자, 어차피 사인 공통, 이 공통이다 보니까 길이 B는 사인 세라 대 1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체 길이에 대해서 왼쪽 부분 사인의 B다 보니까, 자, 사인 세라 플러스 1분의 사인 세라, 그냥 넓이가 되는 거야. 물론 2분의 1도 생략했구나. 삼각형의 면적인데. 그걸 내가 좀 적어보도록 할게. 그러면 사인 세라 플러스 1분의 사인 세라. 이게 F 세타인 거지 뭐. 이번에는 G 세타 한번 나가도록 할게. 자, 너저분한 거 또 지우고. 자, 이번엔 G 세타 구할 거야. 근데 그닥 그렇게 너저분한 것도 보이지 않는데 다 필요한 내용들 같고. 그러면 색깔만 좀 바꿔가면서 이용하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무슨 색깔로 갈까요? 자, 요거. 색깔이 잘 보일란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각이 이등분선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굳이 그냥 G세타 요 부분만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 각이 이등분선 성질이 있으니까 쌤이 이래도 돼. 여기 길이 1, 이쪽 길이 2사인 세를 하다 보니까 각의 이등분선 그대로 살아남아. 즉 얘의 길이 B가 1대 2사인 세라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쌤이 요 삼각형 통째로 넓이 구할게. 높이야 요거 길이 재면 되고 밑변만 체크하면 되겠지. 자, 밑변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밑변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이쪽 길이는, 아우 눈부셔, 잘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초록 색깔로. 자, 여기 길이가 1이니까 높이는, 자, 여기 각은 좀 조사해야 돼. 아까 전에 이거 각 정확하게 2등분 되는 거라 그랬잖아. 2로 나누면 되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라니까. 자, 밑변의 길이 어차피 여기 1이야. 그러다 보니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라. 괜찮지? 그래, 그러면 G세라를 찾기 위해서, 자, 얘 곱하기. 자, 높이도 한번 해보자. 높이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여기 전체 길이 1에서 아까 처음에 도형 구할 때 얘 길이가 이거라는 거 알았잖아. 빼주면 되지 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라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 대 얘의 길이 B는 1대 2 사인 세타와 똑같다고. 그러니까 전체의 비율 중에 얘만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그걸 쓰는 거야. 1 플러스 2 사인 세라. 그 중에 2 사인 세라를 가져가겠다. 그럼 다 구했네. 자, 그럼 G 세타 있지? F 세타로 나누래. 그럼 요 녀석 끌고 와. 자, 더 많이 끌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에서 세라 3승. 그럼 만들어주면 되잖아. F 세라 지우고, G 세라 지우고, 여기다가 세라 3승. 망했다. 아, G세라? G세라가 맞지? 어느 게 F세라고 어느 게 G세라였어. 분자 분모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아니구나. 제대로 한 거구나. 세라 3승이 분자에 있었어. 깜짝깜짝 놀램. 그러면 우리 이래도 돼? 여기 세라 3승 지워지겠지. 2분의 1 공통이니까 지워지겠지. 리미트 극한 0인데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라서 신경 쓸 필요 없겠지. 사인 세라 지워지겠지. 사인 세라 0이니까 지워지겠지. 괜찮지? 그럼 코사인 0이니까 지워지겠지. 다 지워진다. 속이 다 시원하네. 사인 세라 0이니까 지워지겠지. 분모에는 4 남고 분자에는 2 남고 그 값은 2분의 1. 자, OMR 카드에 적기 위해서 정답은 50. 자, 3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얘고 직경량은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양수 A라고 돼 있으니까 0이고 A고, 그래프 그리면 어차피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냥 이차 함수 교점 바탕으로 그림 그려. 양이 무한되면 0을 정근선으로 갖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 극대가 있을 것이고, x축을 정근선으로 갖기 위해서는 양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가까이 가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변곡점이 한 군데 정도 있겠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사이니까 어딘가 또 변곡점이 있을 거야. 자,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자, x에 대한 방정식이야. t를 상수 취급하는데 왼쪽에 기하학적 의미의 초월함수의 방정식 뭐 인수분해가 되면 또 몰라도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근데 우변에 보니까 뭐라는 거 알아? 허허, 접선의 방정식이네. x에 대한 방정식이 t는 상수 취급인데, 자, 접점의 위치 t가 정해졌으면 그때 정역 t를 상수 취급해서 x의 실근의 개수 한번 세봐라, 이 얘기였던 거지.
자,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었어. 그럼 접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x의 실근은 t일 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기도 하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몇 개가 된다는 거야. 두 개가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고. 만약 내가 이쪽 부분에 그거 봐봐. 이때는 t가 만약 접점이 여기 있다. 그럼 t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로 세 개까지 나올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 보니까 자, t 접점의 위치가 5일 때는 함수값과 극합값 둘이 더했을 때 오래. 그러면 아까 전에 뭐 일단 접선이 일단 상당히 커야 돼. 왜? 둘이 모아서 5니까 개수가 최대한 나와봤자 이렇게 세 개잖아. 그런데 하나가 세 개면 하나는 반드시 둘이어야 되는데 어떨 때 둘이 돼? 자, 대칭점. 교차하는 접선이며 아래로 볼록이면 접선이 아래쪽, 위로 볼록이면 위쪽.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야. 이렇게 되면서 둘.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는 것이 변곡점의 위치가 오고 살짝 우극한에도 세 개, 좌극한에도 어차피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극합값 3, 함수값 2, 변곡점의 위치 5. 자,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준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봐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수가 달라야 되는데. 자, 일단 아까 전에 변곡점 해봐서 알겠지만 우자가 우자는 같은데 세 개로 같은데 함수값만 두 개가 되었지. 여기 변곡점도 똑같을 거야. 변곡점은 아닌데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수가 다른 거 봤더니 극합 한번 생각해봐. 자, 하나였는데 전에서 하나였는데 살짝 어때? 극합 오른쪽 부분에 봐봐. 개수가 둘이야. 또 마찬가지야. 길게 부호가 대소관계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는 두 개였는데 왼쪽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 더 만나. 세 개가 된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모든 실수 K라는 거는 극합의 X좌표 모지 뭐. 그때 합고해라. 결국 미분해라. 이 얘기지 뭐. 일단 변곡점의 위치가 5인 걸 통해 가지고 A값부터 먼저 찾아내자고. fx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프라임. 자, 이 마이너스 x 묶을게.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x 마이너스 a. 자, 이계도함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자, 마이너스 2x에서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는 것보다 플러스로 묶는 게 좋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두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번째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 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자, 변곡점 x좌표가 5다 보니 이계도함수 일단 100% 0이 되는 건 알겠지. 물론 두 변곡점 중 큰 쪽이 5라는 건 그림에서 나와 있어. 그러면 0 될 수 있는 건 여기 절대 0 될 일이 없잖아. 그래 25. 그래 그러면 5a 마이너스 10 플러스 a 마이너스 10 a 더하기 2. 그럼 요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7 되지? a 값은 3분의 7.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a 값이 3분의 7이란 거 알았어.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극값. 우좌 극한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곳은 극값 부분이다.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 그럼 1차항 찾으면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걸 마이너스를 묶어서 내림차수로 정리하면 두근의 합이 a 더하기 2라는 거 알고 a가 3분의 7이고 그 다음에 요거 통분 한번 해봐. 3분의 6이니까 3분의 13. 정답은 자, 분모 분자의 합 답은 16이야. 자, 28번 문제 같이 보자.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의 수를 하나를 택할 때 일단 문제에서 서로 다른 4자리 자연수 중 하나를 택한다 그랬으니 4자리 배열 한번 해보자. 야, 서로 다른 4자리 일단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자, 행동 4번.
고를 수 있는 거 서로 다른 숫자. 자, 5가지 있지. 그럼 5피사 분모. 9에 대한 확률이 뭐라는 거 알 수 있니? 택한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이래. 그러다 보니 합의 법칙으로 찢어. 자, 5의 배수래. 그럼 끝자리가 0 아니면 5인데 5밖에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쌤 이래도 되네. 먼저 5를 넣고 들어갈게. 그럼 앞에 3개만 배열하면 되지 않아? 남아있는 서로 다른 네 숫자 4p 3. 자,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이야. 합집하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중복되는 거.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 꼭 생각해줘. 중복될 수가 있다 보니까 3500 이상이래. 그러면 맨 앞자리가 3이면서 5야. 어차피 빵빵이 있을 리가 없잖아. 1, 2, 3, 4, 5 중에서니까. 아니면 맨 앞자리가 4던지 맨 앞자리가 5던지. 얼마나 편해.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서는 2개만 고르면 되겠다. 남아있는 3개 중에서 말이야. 여기서는 3개를 고르면 되겠네. 자, 남아있는 숫자 4 제외하고 서로 다른 4숫자 중에서 얘도 똑같지 뭐. 우리가 똑같은 거 2번 더 하자고. 그럼 각각을 더했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있지? 둘이 뭐가 되는지. 중복이 되는지. 중복된 거 겹쳐서 썼으니까 빨리 빼야 될 거 아니야. 자, 뭐가 중복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5의 배수이면서 3500 이상인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즉 끝자리가 5. 얘는 썼으니까 없겠고 얘도 썼으니까 없겠고 얘만 조심하면 되겠다. 자, 일단 2개만 더 배열하면 되겠다. 남아있는 자, 행동 2번. 남아있는 숫자 3숫자. 자, 이렇게 중복된 거 빼주면 이것만 계산하면 정답 432.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2 6. 그러다 보니까 여기 66까지겠네. 그러면 5, 4, 3, 2. 그러면 4, 3, 2, 4, 3, 2, 4, 3, 2. 4, 3, 2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 뭔가 드립거리가 뭐 생각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얘 약수 1, 여기 약수 2, 5분의 3. 정답은 4번. 자, 2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1, 2, 3, 4, 5 f 1, 2, 3, 4, 5. 그런데 합성함수를 취했을 때 4로 간대. 정의역이 1일 때 말이야.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 3일 때 함수값, 5일 때 함수값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아,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1이 1로 갈 때 이런 케이스도 여러 가지 다 따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잠깐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자, 심심하니까 한 번 더 붙여넣기.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따져볼게. 차근차근 가보자고. 아, 1이 1로 갔어. 그지? 그러면 1이 1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1일 때는 패스. 똑같은 함수다 보니까. 자, 1이 2로 가는 케이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2일 때 합성함수 취하면 4로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1일 때, 3일 때, 5일 때는 합수값이 정해졌어. 그러니 1일 때가 2로 이미 갔으니까 3, 5에 대해서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졌잖아. 대소관계를 통해서 순서 못 바꾸니까 조합을 쓰는 거고, 등호 때문에 아, 결과가 중복해도 좋다. 중복조합. 그러면 3과 5에 대해서 행동 2번. 중복조합 쓰는데 고를 수 있는 건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4이지. 자, 그런데 아직 정의역에 고르지 못한 것이 있지. 4. 4에서는 별다른 조건 없다. 마음대로 가라. 5. 그러다 보니 요거 계산하면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5c2 곱하기 10. 곱하기 5. 여기서 50까지가 나오겠네. 자, 1일 때 2로 가는 경우 해봤으니까 1일 때 3으로 가는 경우도 한번 해볼까? 3일 때는 당연히 가주권 때문에 4로 가줘야 되겠더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1, 3일 때 다행이다. 대소관계는 만족하네. 자, 5가 갈 수 있는 거 3이 고른 결과보다 큰 것만 고르다 보니 2가지밖에 못 간다. 자, 2일 때 갈 수 있는 거 별다른 조건 없잖아. 서로 다른 5가지. 4일 때도 서로 다른 5가지. 5의 제곱. 와, 여기에도 50까지가 나오네. 자, 1일 때 4로 가는 경우 한번 해보자. 되지? 그러다 보니 4일 때는 4로 가야지 합성함수가 4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 자, 했던 거 또 한번 해볼게. 3일 때와 5일 때야. 자, 그러면 이 둘에 대해서는 1이 고른 결과보다 같거나 큰 거밖에 못 고르니까 2H2. 그런데 2일 때나 4일 때나 마음대로 가도 상관없지? 그러다 보니 이 이사가 갈 수 있는 것은 1부터 자, 요 4는 이미 결정됐구나.
2만 보내주면 되겠다. 이 5가지. 그래, 그러면 31 곱하기 5. 여기서 15가지 주고. 자, 마지막 하나. 1일 때 5로 가는 경우야. 그렇지? 그러면 5일 때 4로 가야 되는데, 나 조건에서 위배가 되지. 왜? 1일 때 함수값이 더 작아야 되는데 5일 때가 더 작아. 그럼 더 이상 따질 필요 없겠네. 이거 다 더하면 되겠다. 정답은 115가지.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들어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의 3개의 공을 꺼내가지고 작은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A, B, C라고 한대. 자, 일단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 서로 다른 12종류의 공에서 3개 꺼내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 잘 봐라. 조건절이 붙었다. 자, B와 A의 차이는 최소한 5 이상은 나야 된다. 일단 이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부분칙법 관계로 표현을 해.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거, 그렇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B에서 여기다 추가로 공 넣어주면 될 테니까. 공을 넣겠다는 소리야. 몇 개의 공? 최대 12까지니까 12개의 공을. 그냥 이대로 넣게 되면 C는 무조건 12개 공 넣으면 C집합은 무조건 12가 되니까, 자, 바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차이 영역 하나 만들어주자고. 그 다음에 자연수를 넣다 보니 미리 공 하나 넣고, 자, 문제에서 조건절 붙었지? B와 A의 차이는, 난 여기다 12개 공을 넣을 생각이야. 근데 A에다 하나 넣었어. 그럼 11이 될 것이고, B와 A 차이가 5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 미리 5개 넣어놓고 들어가. 그러면 일단 6개 공 넣어주면 되는데 1부터 12까지 서로 다른 공이다 보니 B와 C도 최대한 차이는 1 이상은 나야 되겠지. 공 하나 더 집어넣자고. 그러면 이제 추가로 5개의 공만 넣으면 되는데,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자, 여기 첫 번째 X, 그 다음 B와 A 사이, C와 B 사이, 그 다음에 C 바깥쪽 영역. 되죠. 자,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서로 다른 4종류에 추가로 5개 넣을 거니까 4H5야. 전체 경우의 수는 조건부 확률비입으로.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8C3이 될 것이고, 그럼 요거 계산하면 876, 321이야. 어이구, 다 약분되네. 그러니 전체 경우의 수는 56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얘기가 나온 게 C와 A 차이는 10 이상은 벌어져야 된다니까. 쌤이 이래도 되네. C 영역, A 영역 요 사이인데 지금 6개의 공밖에 없으니 최소 4개 이상은 들어가 줘야 되겠더라. 조건부니까 일단 이 조건을 만족했다는 조건 하에 추가적으로 이 빨간색, 즉 Y와 Z의 합이 4 이상. 그런데 앞으로 넣어야 될 공은 5개밖에 없잖아. 그러니 Y 플러스 Z가 4이거나 또는 Y 플러스 Z가 5인 경우밖에 없지. 자, 그러면 남아있는 X 플러스 U인데 5개의 공을 넣어야 되다 보니 하나. 얘는 안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경우에서 한번 계산합니다. 2H4. 이거 하나 넣으니까 2C1 플러스 2H5. 이거 안 넣는다 한 가지지 뭐. 그러면 5, 5C1 곱하기 2C1 10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6C1 16 4, 4, 16 4, 1은 4, 4, 4, 16 정답은 7분의 2. P 더하기 Q의 값은 9.